네, 오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김어준 방송이 이재명 재판 재개 우려 쏟아냈다. 자, 이렇게 다급하게 또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막 하는 거죠. 자기 이제 수사를 한 검사들, 자기 기소를 한 검사들. 그 검사들이 박상용이나 이런 검사들이 자기를 기소한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다가 이게 중단을 시켜놨죠. 그런데 최근에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속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활화산처럼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임기 중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다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기성 언론에서 이거를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루지는 이제 정권 출범한 지 아직 5달도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막 부각시키고 하지는 않지만은 도처에서 여의도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이것이 재판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막 번지고 있습니다. 우파뿐이 아니고 좌파 진영에서도 막 번지고 있죠. 제가 오늘 그 말씀도 드렸죠. 낮에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변절을 했던 조갑제닷컴 대표가 지금 좌파 정권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맹비난을 하면서 사법부를 계속 코너에 몰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했던 조갑제 씨까지도 그렇게 지금 라디오에서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판 재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혼술 시간에 소개를 들으시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재명의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6월 초 서울고법재판부가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이 코너로 몰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면은 재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은 꿈틀하는데 대법원장을 너무 밟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조갑제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이재명 당선 후에 같이 정규재 씨하고 같이 이재명 만나서 점심 먹고 그렇게 했던, 본인이 우파 진영을 버리고 이재명 쪽에 갔지만은 이재명이 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 재판 재개는 이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판단을 할 줄 압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조갑재 씨는 재판 기회를 잡으면은 유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유죄는 나왔습니다. 조갑재 씨가 그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 유죄는 이 대법원에서 유죄 체제 파기 한송이 됐죠. 지금 선거법 이야기죠. 선거법. 서울 고등법원장이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선거법. 유죄가 나왔죠. 그런데 유죄, 특히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건 당선 무효형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재판 숙행되는 분위기를 왜 만들었냐. 이렇게 이재명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지금 하고는 조의대 축출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맹비난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판사들이 움직여서 이 재판 재개하는 것 아니냐. 그랬다가 당수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까지 나오도록 만드는지 모르겠다. 워낙 이재명이 본인이 재판이 5개를 시한폭탄처럼 달고 있으니까는 불안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버리려고 조의대 축출을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이 덜 끓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판사 사이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재개까지 하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문형배가 나섰습니다. 참 이름도 거명하기도 싫은 문형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하는데 앞장섰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출신,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 좌파 판사 출신 문형배가 최근에 여러 좌파 매체들하고 막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은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방선거 다가오고 보궐선거 있다고 하니까는 정치를 하려고 하나는 생각도 저는 해봤는데, 어제 한겨레와 인터뷰 한 개 나왔는데, 오늘은 문형배가 한겨레가 주최하는 한 포럼에 기조 강연을 하면서, 그 포럼 기조 강연에서 아시아 미래 포럼인데,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는 아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포럼을 하는데, 그 기조 강연을 하면서 이재명의 재판 재개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 재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은 이재명 재판 재개 이야기를 한겨레가 주최한 아시아 미래 포럼 기조 강연에서 합니다. 기조 강연에서.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포럼에서 왜 이재명 재판 재개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그 좌파 진영이 여기에 대해서 울렁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럼 주제 기조 강연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주장은 지나치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기초해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개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지나치다는 생각은 문자 폭탄이 내게 와도 바꿀 생각이 없다. 충성 발언을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현재 소장 권한 대행을 지냈다는 사람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헌법 84조는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고, 과거에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현재 소장을 지냈다는 자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불소추, 말 그대로 불소추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는 재임 중에 저지른 게 아니고 그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다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무슨 아시아 미래 포럼에 가서 현재 소장 권한 대행을 지냈다는 사람이 거기에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기초해서 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지금 재판 재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그 좌파 진영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김어준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이병철 변호사, 김교흠 민주당 의원,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주진우 기자를 앉혀놓고 이재명 재판 재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김어준이 물어보고 계속 이병철이라는 변호사가 대답을 했는데, 이병철 변호사 좌파 변호사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좌파 진영 안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이병철이라는 이
변호사가 하는 그 김호준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은 내가 계속 했던 이야기. 그리고 서정욱의 법대로 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이 판사들 만나서 많이 했던 이야기. 뭐 내가 이번에 2월달에 인사가 있으면은 법관 인사가 있으면은 내가 그 이재명 재판부에 들어가서 총대를 매겠다는 판사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 몇 차례 들려들었죠. 근데 이 좌파 방송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수 판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들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원이 이재명 관련 재판을 이론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내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 자, 김호준 방송 안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 재개는 판사의 전적인 재량이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법원 수뇌부의 발언과 현장의 기류를 연결을 해보면은 판사들의 난에 가깝다. 판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난에 가깝다. 그리고 검찰과의 동맹 시나리오도 있다. 판사와 법원과 검찰의 동맹 시나리오도 있다. 그 이야기죠.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고 해야 되는 검찰이 자기들이 공소를 맡고 있는 5개 재판이 중단돼 버렸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대법원에 항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법원 일부에서는 빨리 항고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검찰이 항고를 할 가능성도 이 김호준 방송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김호준이 계속 묻습니다. 김호준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자기 방송에 나오니까는 자기 이 시청자들 의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김호준이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5개 재판부의 추후 지정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임기 내에 재개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는 이병철 변호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 2월달에 정기 인사가 있다. 법관들 2월달에 정기 인사가 있다. 지금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 말씀도 저희들이 들었죠. 내가 어디 법원으로 가고 싶은지, 이 형사재판부로 가고 싶은지, 형사재판부는 희망자가 별로 없어서 신청을 하면은 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재명은 전부 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2월달에 판사 인사가 있으면은 5개 재판부 중에서 상당수, 특히 지금 이재건 그 서울고법 형사 7부에 그 선거법에 가 있는데 이 재판을 제일 처음에 추후 지정으로 중단을 시켜버린 이재건 부장판사가 그 서울고법에 간 지 2021년에 갔으니까 내년 되면 5년이 되죠. 그러면은 교체가 됩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체가 돼서 다른 판사가 내가 해보겠다고 희망하는 판사가 들어가면은 재판 재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다수 판사들이 이재명 재판부로 이동하길 희망한다는 말을 여러 경로로 들었다. 저하고 서정훈 변호사가 전에 들은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도 변호사니까 이제 판사들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는 반응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다수의 판사들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작전도 2가지를 들었다. 판사들의 작전 2가지. 하나는 검찰의 이의 제기 절차. 제가 말씀드린 항고하는 것. 공판 검사가 재판장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 재항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에 가면은 조희대가 재판을 재개하도록 추후 지정은 잘못됐어. 검찰이 먼저 치고 추후 지정은 잘못됐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이 먼저 치고 놓는 게 하나의 이 작전이고, 2번째 작전은 이거 지금 그 김호준 방송에서 좌파 변호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번째 그 작전은 법원장 발언을 계기로 법원에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판
재개할 수 있다. 임기 중.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법원장이 먼저 치고 나왔다. 우리가 바로 재개할 수 있어. 재판 재개할 수 있어. 이렇게 먼저 치고 나왔다. 자, 이 상황에서 김어준은 또 계속 묻습니다. 판사가 재개 결정을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판사가 재판 해야 돼. 그리고 내년에 인사 있고 나서 새로 온 재판부가 특히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은 선제적으로 재판을 중단시켜버린 선거법에 대해서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으로 가는 판사가 재개해야 돼. 재개. 그러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 이거? 이렇게 묻습니다. 김어준이.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없다. 말할 방법 없다. 그거는 판사의 전적인 재량이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이 스타트다. 이론적으로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스타트다. 그리고 이 현안이 된 선거법 파기 한송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서 5개가 다 열린다. 자동으로 다 열려버린다. 그런 기류를 다수에게서 들었다. 판사들 다수에게서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는 이 재판 리스크 제거를 위한 제도 보완을 빨리 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번 시간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재판 재개하는 거하고 이재명이 다수당, 민주당 다수당을 이용을 해서 관련 그 범죄 혐의들을 다 털어버리려고 하는 게 시간 싸움이 될 수 있다. 대선 끝나고 바로 5개 형사재판 리스크를 빨리 제거했어야 된다. 1심 재판 3개 공소 취소, 2심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 이전의 그 재판은 중지된다 하는 걸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 진영에서도 재판 재개가 이게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 판단에서 아예 재판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배임죄 같은 거나 그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법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법원에서 소가 없어지는 그 판결을 해버린다. 그리고 대북 송금을 비롯해서 이런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검찰이 조작을 한 거야.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해버린다. 이런 방안도 지금 구체적으로 좌파 진영에서도 논의가 되는 그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미에 이런 말도 했네요. 사적 자리에서 들었는데 판사, 검사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을 쳐야 된다는 말도 들었다. 자기가 이 판사, 검사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을 쳐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뭐 대북 송금 사건과 연동해서 이재명을 외환죄로 걸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어쨌든 여기에서 뭐 좀 일부 본인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 가정을 하고 뭐 그런 측면도 뭐 없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일단 정치권에서 공론화가 되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론화가 됐는데 지금 좌파에서도 이게 두려우니까 같이 대응을 하면서 같이 공론화가 되고 있는 단계죠. 공론화가 되고 판사들이 제 본분을 다시 찾고 그 다음에 민심이 받쳐주면은 이재명 재판 속행은 된다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영배까지 나서서 재판 재개 안 돼. 이렇게 그 숟가락을 얹어서 이재명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김어준 방송에서 이 재판 재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고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터져나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